근데 뭔가 아까 그 요리 검색한 거 그 부분에선 저는 살짝 그 요리 검색하실 때 저는 이거 창 네, 살짝 치운 다음에 구글에 검색 똑같이 해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랬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구글에 이제 뭐 참치, 콤마, 치즈, 콤마, 파스타 쳤을 때 나오는 것들이 뭐 요즘에는 이제 구글에서도 그렇게 간략하게 잘 레시피들도 잘 나오더라고요. 위에 상단에 노출되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좀 전 약간 효용에 대한 이런 궁금증, 의문을 한번 제기를 어,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 베이크 치즈 같은 거는 제가 실제로 요리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봐서는 모르는, 요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기에는 제 코멘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몇 인분에는 몇 개를 할 수 있고, 몇 그램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료가 있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검색이 되게 잘 되니까 저랑 비슷한 검색을 할 수 있지만 그 요리로 하면 요리는 거의 실패하게 돼 있지만 저는 저의 온전한 레시피를 이미 전에 받았고 저기에 코멘트를 조금씩 넣어놨기 때문에 실패를 안 하는 거죠. 음. 네. 음,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워낙 너무 방대한 거에, 이 방대한 양에 압도당해서 그런 게 네. 코멘트가 제대로 안 붙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코멘트가 조금씩 붙어 있다면은 네. 좀 다, 그리고 지금 저가 이런 경우 같아요. 에버노트 싱크는 옛날에 에버노트가 워낙 캡처가 잘 됐잖아요. 에버노트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한 건 다 받아들였는데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요거서 엑기스를 골라서 음, 개인 대본 싱크란 DB를 좀 옮기는 중이에요. 예, 엑기스를 뽑으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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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파일간을 옮기는 거는 그냥 예, 그냥 우리가 파인더 쓰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아까 구글에서도 어떤 정보든지 똑같이 검색해낼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봤던 것들을 하고 얘가 눈에 좀 그러니까 구글에서 보면 검색할 때마다 어떤 게 나오는지를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던 것들은 내가 한번 본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넣었기 때문에 음, 그거를 구글에서 검색된 건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대본에서 나온 데이터 검색된 거는 제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색 효율은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한 번 글을 읽으면서 필터링을 거친 데이터들에서 검색을 하는 거니까 더 네. 내 취향에 맞거나 그런 것들을 더 쉽게 찾을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캡처할 때 태그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캡처한 거에 주석을 넣기도 하고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 따라 되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다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검색 엔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을 잘하는 검색 엔진이 아니고 나의 최적화되어 있는 검색 엔진을 내 컴퓨터에 갖고 있는 거죠. 진짜 보물창고 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백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은 사실 이게 만약에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한두 개 정도의 구글에 있는 레시피를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요리의 그 제조법은 찾을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가 제가 만약에 뭐 날리지랑 뭐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두 개 문서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식을 찾을 수 없을 때 또 특별하게 좀 힘을 발휘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의 해석과 필터를 거쳐놓은 정리해놓은 문서들을 혹은 내가 만들어놓은 문서들을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까 전 성진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약간 시밀러리티가 같이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 유사도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좀 보여줘서 좀 원하는 주제 찾기가 되게 좋고 특별히 성진님 지금 너무 좋은 게 DB를 되게 많이 잘 나눠 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글에 검색할 때랑 네이버에 검색할 때랑 유튜브에 검색할 때는 원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 버전의 구글과 유튜브와 네이버를 따로따로 내 네이밍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성진님이 에버노트가 산재해 있던 버전들을 개인 DB로 옮겨와서 만드는 거는 좀 더 정제된 느낌의 구글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거나 다 검색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거는 키파일 자료라고 그 정제해 놓은 것들을
알고 있는 한 친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약간 DB마다의 색깔들을 정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DB에서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듯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영상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구글에 나오면 뭐 영어 문서까지 같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검색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DB들을 좀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기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저도 오늘 이 토크를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데번싱크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눈 거면 제가 조금 더 복잡한 걸 하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쓰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키님이나 요원님께서 이거를 조금 더 저랑 다른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나중에 깊은 이용 방식으로 한번 설명하시는 기회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컨드 브레인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생각을 막 연결시키는 쪽이 있고 생각을 잘 정리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데번싱크는 정리하는 쪽의 앱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문서 작성하는 건 권하지 않고요. 문서 작성은 다른 스마트한 노트 앱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디어 자료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고, 뭐, 키님처럼 이제 되게, 아티클이나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하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해두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키님이, 얘기하셨을 때 이제 가장 저는 땡겼던 부분이, 뭐, 어차피 다 못 읽는다. 나머지는 다 대본 싱커에 때려놓고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고 필요할 때 검색해서 찾아보면 훨씬 이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높은 애들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가 되게, 음, 그거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긴 했거든요. 약간 좀 그래서 노트 앱이나 뭐 이런 쪽하고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른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처음 들으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진짜 딱 개인화된 구글, 조금 더 개인화된 구글. 그래서 약간 뭔가를 저장해놓고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뭐 투자에 관한 그런 정보가 지금 필요할 때, 투자에 관한 걸 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될 때, 대본싱크에서 투자 이렇게 치고 딱 나오는 것들을 다 보고 하면은 다 나한테 한번 필터링이 됐던 것들이니까 더 좀 공부하거나 정보 습득하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저는 DB가 조금 저 관심사로만 돼 있는데 이게 자기 업무의 레퍼런스를 쭉 담아 놓는 게 되게 쓰기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문서를 만들 때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검색하다 보면 스마트폰 보는 것 똑같지만 딴짓하게 되잖아요. 구글 검색한다고 들어가서 뭐 딴 맞아요. 거 보고 딴 거 보게 되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쓸데없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보다 내가 예전에 관심 있어서 모아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뭐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그럴 때 자료가 활용하는데 조금 더 알려주실 것 데브sync 단점이 처음에 낯선 거 하고요. 좀 비싼 것 같아요. 같아요. 앱을 사야 되고요. 또 스마트폰 앱을 또 사야 되고 일반용에서 프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해도 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렸다가 그때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데본시크도 그렇고 우리 메모 앱도 그렇고 우리가 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식대로 하면 막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같은데 이 전제 조건이 자료가 많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노트법이 좋고 뭐를 백링크를 잘하고 그러더라도 자료가 많지 않으면 저기서 어떤 결과물을 못 얻어내는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많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요즘 저번에 키님 말씀 듣고 자료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제 고작 200개 정도 모았네요. 자기가 진짜 저는 관심 있는 것들을 하나 파면 자료가 좀 잘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장 큰 단점이 대본을 설치해놓고 제 주변에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영업을 했거든요. 이거 하면은 된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쌓여서 임계치를 넘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진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자기 경험 플러스 어떤 레시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그 들으면서 저는 느꼈는데 레시피를 구글에서 찾았을 때 내가 해본 레시피가 있고 다른 굉장히 많은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레시피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조리 방법도 다르고 계량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해보고 괜찮았던 레시피를 대본에 저장해 놓는 거가 굉장히 쇼컷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찾아봤던 게 뭐 코드를 리뷰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퀄리티의 아티클을 바로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다면 대본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코드를 리뷰하는 방법과 관련된 많은 아티클들 중에서 선택받은 애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데이터를 많이 일단은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업무용 이메일에 인박스를 뭐 폴더로 구분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대본에 임포트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파일들 있잖아요. 워드 파일이랄지, 뭐, PPT랄지 이런 파일들을, 아니면 다운로드한 각종 PDF 자료들, 이런 것들을 대본에 일단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알찬 내용의 어떤 그 사업 전략 계획서랄지 이런 것들을 대본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려면은 다양한 어떤 수치 데이터랄지 아니면 레퍼런스랄지 예제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애들을 또 그 전체 스토리라인에 맞는 애들을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맨땅에 구글에서 찾으면은 다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막 10페이지까지 넘어가 가지고도 읽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본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어떤 뭐 몇 가지 키워드들, 내가 원하는 스토리라인에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조직 문화, 리더십, 그 다음에 개발팀의 어떤, 조금 쿨한 어떤 문화랄지, 코드 리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전체 내 스토리라인에 맞는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말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타가 왔던 게, 이게 내가 다 컨닝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옵시디언으로 넘어갔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지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거나, 메일이랄지 에버노트 같은 거는 이제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폴더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걸어가지고 자료가 일단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때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그 스마트폰에 있는 대본에 들어있는 제가 방금 체크업을 해봤는데 그 아이폰에 있는 파일 사이즈에서 대본에 있는 자료가 차지하는 게 거의 80기가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맥에 있는 거는 훨씬 더 용량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요즘은 유용하게 뭐 미링을 들어간다거나 할 때 좀 재미있는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집중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사례, 어떤 뭐 팀워크와 관련돼서 어떤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컨닝을 하고 들어가면은 미팅 자리에서 그냥 다 술술 나오는 거예요. 뭐 1996년에 코카콜라에 누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제품을 테스트했는데 마케팅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거가 참 괜찮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얘기하면서 좀 미팅할 때 좀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도 수치와 데이터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 애들하고 상대할 때 그 에이션들 무시하는 애들이 꼭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떤 근거냐? 그러면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뭐 2019년에 뭐 포레스트에서 나온 뭐 무슨 리포트에 근거한 데이터인데 너 안 읽어봤냐?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팅 직전에 리뷰한 거거든요. 필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찾아보고 이동하면서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잠깐 읽어본 내용들이니까 머리에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본은 또 하나의 그냥 그 뇌인데 제가 요즘 생각할 때는 또 하나의 그냥 뇌인데 내가 막 인지하고 노력하고 막 달달달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좀 편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대본의 액세스가 안 되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음, 근데 문서 작성이랄지 이런 부분들 너무 좋고 지금 성진님께서 대본에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핵심은 그냥 서치인 것 같고 검색인 것 같고 검색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주고 그 검색된 결과에서 상위에 나오는 애들이 거의 제가 찾고자 했던 게 바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코드를 리뷰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원했던 거를 대본에서 바로 찾아줍니다. 그게 뭐 한 3, 4년 전에 봤던 자료랄지 하더라도 그걸 바로 찾아주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연관 문서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거기에서 조금 우연한 발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리더십, 제가 지난번 단톡방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연관 문서가 되게 웃긴 게 뭐 조직 문화라는 걸로 검색을 했는데 뭐 와인 얘기하고 레시피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왜 와인과 음식이 어떤 조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직 문화와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와인이랄지 이런 거에는 조직 문화랄지 뭐 리더십이랄지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렇게 매칭을 해주면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도 그거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세상에 없던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메모를 되게 빨리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개 아티클들을 조합해가지고 없었던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본을 하루라도 빨리 쓰시고 자료를 임포트 하시고 인덱스 하시고 그다음에 피드들 다 그냥 등록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김치 담가 놓듯이 좀 담가 놓으신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한 번의 경험이 이제 모든 검색을 대본에서부터 먼저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요리 레시피로 설명을 드렸는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레시피를 찾을 수 있는데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요리라는 게 다른 것들은 어떤 말을 하다가 막히면 다른 말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요리 같은 경우에 어떤 데는 한 컵이 200ml인데 어디는 한 컵이 250ml고 어디는 또 180ml예요. 근데 국 같은 거에서는 그게 20ml가 많고 적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제과 제빵에서는 그게 틀리면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거나 맛이 틀리거나 아니면 오븐에 굽는 온도에 따라서 음식이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요리를 예를 들었냐면 검색하는 거대로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갖고 있는 DB대로 하면 실패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금 더 정제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험 방법이나 그런 거에서도 사실은 제가 아까 뭐 물고기나 아니면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뭐 잔디 키우는 법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너무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애들이 잔디 잡초를 죽인다는데 잔디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 파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 농사는 진사마다 틀린데 그걸 정리해 놓은 거에서 내 대본에도 검색되는 경우하고 똑같은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된 거로 그 약을 치고 제가 잔디를 키우게 되면 실패 확률이 좀 많아져요. 좀 정제된 자료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큐레이션 해주는 거네요. 예, 마치 좀 그런 거 있어요. 예, 구글 신뢰가 검색을 좀 누가 높아요. 예, 네. 저는 키님의 대본 싱크를 그대로 아카이브 이렇게 훔쳐서 쓰고 싶은데. 저는 최근에 막 그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양질의 뉴스레터들이 막 폭발적으로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루에 그래서 제 인박스에 그걸 분류해서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들어오는 이메일이 한 8, 90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 90통인데 그 조금 읽어보고, 좀
떨어지는 거랄지 아니면 나랑 좀 결이 안 맞는 애들은 이제 구독 취소를 했죠.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너무 진짜 보석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작성된 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루는 정보도 그렇고,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뉴스레터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언젠가부터 이제 하루나 이틀만, 정리를 못해도 이게 계속 2배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안 하면은 다음날은 뭐 150통 이렇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강박이 또 있었거든요. 제가 그 피들리에서 그 피드를 지우는 것처럼 강박이 있었는데, 뉴스레터는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다 좋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보내오는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간 조금 강박을 내려놓고, 그냥 대본에 그 인박스를, 그 지정해놓고 업데이트 방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그냥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보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건 것 같아요. 태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러니까 다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스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퀄리티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채널이나 미디어의 소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굉장히 필터링이 많이 된 상태에서 내가 원했던 정보를 더 많은 더 좋은 소스들을 통해 가지고 검색해서 검색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이 사실 구글에서는 완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전부 다 읽어야 된다 이럴 필요 없이 대신에 몇 번의 그런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한테 맞는 소스인지 판단이 선다라면은 대본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그 불안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매번 읽을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어떤 특정 키워드로 그 좋은 아티클들을 찾아주는데, 대본에서 또 가장 연관 유사성이 높은 애들,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그 대본이 진짜 신기한 게 키워드를 여러 개 넣지 않아도 그걸 딱 찾아주거든요.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방법들을 좀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일단 좀 많아지고 검색 경험에서 한 번에 어떤 놀라운 만족감을 갖게 된다라면은 대본에 되게 매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제 그거 분명히 읽었던 글인데 그 글을 구글에서 못 찾거나, 이거 이메일을 분명히 받았던 이메일인데 이메일에서 찾기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어떤 문서 파일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찾아주지 않을까. 대본에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측면에서 조금 다른 툴과의 좀 차별이 되는 것 같고, 대본은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그냥 딱 검색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뷰도 할 수 있고 영상도 프리뷰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문서 작성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더 좋은 그거에 전문화된 앱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화된 앱을 쓰고 대본에서는 그냥 다 때려박고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빠르게 리뷰해서 내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패턴으로 만드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 방법을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토크하기 전에 몇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키워드를 데이트하고 고욱이라고 쳤거든요. 근데 얘가 사랑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 와인이나 음식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시도 한번 읊어봐라. 그런 고혹적인 데이트를 해봐라. 그거는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게 나왔어요. 너무 아저씨 같은 알고리즘인데요. 저는 싫어요. 지금 대본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